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 155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또 111번째 나라로 남태평양의 십자로에 위치한 피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피지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우선 피지의 마라 대통령과 남북한 수상입니다. 피지가 197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카미세세 마라는 초대 수상으로 선출되어 16년간을 집권하시나 1986년 선거에서 인도계가 주도하는 노동당에 패하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피지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신딘 수상이 선출되자 피지 본토인이 장악하고 있는 군부가 흔들렸습니다. 시티벤이 남북한 중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민선 정권을 바로 무너뜨려버리고 군사 정권에 이어 자신이 민선 총리가 되었고 마라 전 수상을 대통령에 옹립한 것입니다. 영국은 민선 정권을 무너뜨린 남북한 정권을 인정치 않고 영연방에서 피지를 축출하려 하자 피지는 자진해서 영연방을 탈퇴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피지가 영연방에서 탈퇴했지만은 장관 집무실에는 대통령 사진 위에 영국 여왕 사진이 그 위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제가 1996년 피지에 도착했을 때는 남북한 정권이 국내외의 비난을 그런대로 잠재우고 안정을 취하던 시기였지요. 저는 마라 대통령을 1997년 9월에 문면옥 대사와 함께 대통령궁에서 면담하였습니다. 협력단이 대통령실 소속 화물선에 항법장치 등의 기자재 지원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기 위하여 마라 대통령이 문 대사님과 저 협력단 소장을 초청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한국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리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었습니다. 남북한 수상은 공식적으로는 면담을 기회가 없었으나 스바 골프장에서 3번 조우하여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남북한 수상은 1995년도에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고 자기가 아팠을 때 협력단 봉사단원이 간호해준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협력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따로 연락하겠으니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했으나 실제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락을 제가 취할까 생각도 해봤지만은 제가 적극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을 때는 제가 줄 선물, 국제협력 사업이 마땅치 않아 저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마라 대통령이나 남북한 수상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들입니다. 마라 대통령 키가 185cm로 아주 크고 영국 시사와 같은 외모의 근엄한 풍모의 소유자였습니다. 남북한 수상은 전형적인 멜라네시아인으로 당당한 체구에 얼굴은 호랑이상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지도자들이지만 풍채나 얼굴, 카리스마는 어느 나라의 지도자와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남북한 수상은 2000년도에 선거에서 인도계에게 패하고 마라 대통령과 함께 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피지 본토인이 민간인이 주도하여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인도계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피지는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다가 2006년 군사령관이던 바이니마라가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정권에 이어 자신이 민선으로 수상에 올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니마라 수상을 2012년 2월에 장우주 피지 명예총영사와 함께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서너 시간 동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대화를 했죠. 그는 한국을 배우기 위하여 2010 그 해죠. 주한 피지 대사관을 개설할 것이라고 저에게 말하고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저희 나라에 대한 기대가 크죠. 다음 분이본보 의무장관인데요. 그는 제가 피지에 도착했을 때 상공장관을 마치고 재무장관이었으며 제가 피지에 근무하던 중에 외교부 장관이 됐습니다. 분이본보 장관은 전형적인 멜라네시아인으로 유엔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특히 UNDP 서울 사무소장을 6년이나 역임하여 우리나라에서 유엔의 지원 사업을 많이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많이 도왔죠. 그래서 그는 한국인의 근면성과 역동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전임인 김용표 소장과 이태주 박사 또 이현수 이지영 소장과도 분이본부 장관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피지에 도착하자 재무장관인 분이본보는 저를 만찬에 초대하여 국빈이 대접해 주셨습니다. 피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국의 협력 사업을 많이 유치하고 싶어 했죠. 그는 의료 개선 사업, 발전소,
공무원 훈련, 정부 종합청사 건립 등에 관심이 많아 대부분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도 관심이 많았지만은 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피지의 국민성 때문에, 나태한 국민성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목시켜야 되는가에 분이보훈 장관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이보훈 장관은 1997년 10월에 의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제가 피지를 떠날 때에도 외교부 청사에서 환송다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을 그렇게 잘 아시고 좋아하시고 배우고 싶어하셨던 분이보훈 장관님, 지금도 건강하시죠? 제가 한번 곧 찾아가 한국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가 갈 때 장관님께서 좋아하시는 백김치를 꼭 갖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미타이 볼란두아 부부인데요. 에미타이 볼란두아는 1940년생으로 멜라네시아계이며 외교부 차관보로 저와 대피지 협력사업 전반을 협의하는 실질적인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제가 피지 근무를 마칠 무렵 차관으로 승진하였죠. 그 영국 대사로 부임하여 7년 동안 영국에 거주했습니다. 대사로. 피지는 유럽의 영국과 벨기에 두 곳만 상주공간이기 때문에 경유민국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는 영국 대사가 이집트 대사까지도 경유민국이었습니다. 제가 이라크에 근무할 때 영국으로 저를 초대하고 또 자기가 이집트로 올 때 저보고 오라고 했지만은 저는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인 아시난테 볼란두안도아는 당시 보건부 차관보로 저와는 라키 병원과 바틀레 보건소 건립을 할 때 실무 파트너였습니다. 볼란두아 부부는 안팎으로 저와 업무 파트너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죠. 더욱이 집도 가까워 아주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니 대피지 협력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지원 규모가 그때는 너무나 작아서 피지 측의 요청을 대부분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원해주면서도 오히려 빚진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피지는 1987년 북한과 칼기 폭파 후 북한과 단교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아주 신안적인 우호적인 자세를 항상 견지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많습니다. 2012년 7월 피지로서는 11번째 상주대사관을 서울에 개설했습니다. 저는 피지를 부임할 때 고려청자 4점을 한 세트를 구입하여 집에 갖고 있다가 근무를 마치고 올 때 2점을 볼란두아 부부에게 선물했습니다. 볼란두아 부부는 수라에 딸만 4명을 뒀는데 막내딸 배시가 우리 딸 아영이보다 1살 많아 친구로 지냈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모두 은퇴했으며 내 딸은 출가했고 내만 살고 있다며 저한테 피지를 방문하라고 재촉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피지를 꼭 방문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라일른 칸 부부인데요. 라일른 칸은 1954년생이며 힌두인 여성으로 제가 부임할 때 외교부 협력국장이었습니다. 인도계로서는 최고위직이었죠. 110cm를 넘는 훤칠한 키에 뛰어난 미모를 지녔습니다. 볼란두아 차관과 더불어 저의 업무 파트너였습니다. 그의 남편은 상원의원이었으며 칸 부부도 열렬한 친한파로 우리 가족과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두 부부는 늦둥이 아들을 두었는데 제가 떠나올 때 그 아들이 2살이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고려청자 2점은 외교부 차관에게 주고 나머지 2점은 칸 부부에게 줬는데요. 선물한 그날 밤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우리 2살배기 아들이 우리 이야기하는 동안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걸 깨트려 버렸습니다. 칸 부부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칸 부부는 그 깨진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모두 모았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를 시켜 잘 복원하겠다면서 저는 기르고 있던 순종 도베르만도 칸 부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임 김경 소장은 단신으로 부임하여 아파트를 임대했기 때문에 사나운 도베르만이 필요 없었죠. 그 도베르만은 정명원 참사관이 수의사로 활동하는 협력단원 김정화 추천으로 구입한 순종 도베르만 암수 한 쌍이었습니다. 너무 사나워서 그 애들이 무서워하자 정병원 참사관이 이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제가 피지를 떠난 후 칸 차관은 칸 국장은 차관보로 승진한 후에 피지 투자진흥청장으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다음은 류병팔 한인 선교사 목사 부부 이야기인데요. 류병팔 목사님은 전북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6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인간관계가 좋았답니다. 그러다 신앙심이 깊은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도 침례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열심히 공부했고 기도했으며
국각기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앞둔 1998년 선교사 직분을 받고 피지로 왔습니다. 피지에서 본토 피지인과 힌두인을 전도하는 선교사였으나 수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갑자기 서울로 가는 바람에 제가 피지 부임 당시에는 한인교회도 잠시 맡아 세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인교회, 피지 본토인교회, 피지 힌두인교회. 저는 문명력 대사와 권유로 한인들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피지 도착 첫 일요일에 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했죠. 류비팔 목사는 고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설교 후 광고 시간에 교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예배 후에는 다 같이 점심을 했습니다. 교인은 30명 남짓이었죠. 식사 중에 갑자기 문대사님이 저한테 송소장 어느 학교 다녔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전주고등학교입니다 하자 옆에 있던 유목사가 나하고 동문이네 하면서 자기는 44회 졸업생이라며 저보고 몇 호냐고 물었습니다. 유목사는 저희 고교 5년 선배였습니다. 문명대사는 내외관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저를 전도하기 위하여 한인에게 인사시킨다는 명목으로 교회에 오게 하고 유목사와의 인연을 일부러 부각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계약한 우리 집은 막다른 골목집으로 끝집이었는데 그 골목 입구에 한인교회가 있었으니 영락없이 제가 목사 수중에 제가 사로잡힌 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피지 체류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신앙심은 생기지 않았으나 찬송가는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찬송가는 부르면 신이 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번창하는 것은 찬송가가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설교만 듣고 오는 것보다 얼마나 신명나고 참여의식이 강한 것입니까? 유 목사님 내외는 우리 애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예쁘답니다. 특히 아이를 끼고 살았지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하기야 두 분께는 수라의 자녀가 없으니 더욱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죠. 어린이들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자식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집 사람은 불만 끄고 누우면 1초 내에 골아떨어져 송장이 되었다가 새벽기도 시간에 어김없이 부활하여 벌떡 일어난다네. 예수님은 한 번 부활하셨지만은 우리 아내는 새벽마다 부활하신다네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두 분은 우리 애들을 우리 내보다 더 사랑했고 우리 애들도 우리보다도 류 목사 내외를 더 따랐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렇습니다. 류 목사는 피지인 교회, 힌두인 교회를 개최하며 사역하고 한인교회도 사역하고 그래서 눈끝도 없이 바빴죠. 그러나 시간만 나면 우리 집에 와서 애들을 예뻐해 줬고 식사를 같이 하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피지 본토인과 힌두인은 통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리도 같이 하지 않아서 교회도 따로 개최하지 않을 수 없다 했습니다. 1년쯤 지나 한인교회 이민성택 목사가 안양에서 부임해 와서 유 목사는 원래 모습대로 피지인 그리고 힌두인 선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건강검진차 2, 3년마다 한 번씩 들리는데요. 저는 해외로 떠나는 몸이어서 형제처럼 지냈으나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수바 인근에서 피지인들과 그 특유의 웃음을 터뜨리며 2000년 전에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새벽마다 부활하실 것이고 초등학교 2학년이던 우리 아이가 이제 두 아이 엄마가 되었는데 알아볼까요? 만약 알아본다면 덥석하나 전처럼 무릎에 앉힐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목사님 내외 그립고 보고 싶은데 목사님 내외가 다음 주에 서울에 오신답니다. 다음은 이건춘 사장 이야기인데요. 저희 집주인 대령고등학교와 공군사관학교를 들어가고 베테랑 파일럿이었습니다. 대령으로 예편하고 고향 선배의 영향으로 피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공사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관한 일입니다. 피지에서 참치자입에 300톤급 사척을 구입하여 참치를 잡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한번 출항하면 2주일 만에 돌아옵니다. 만선으로. 저는 피지에 도착하여 우여곡절 끝에 이건춘 사장의 집을 임차하여 올 때까지 거주하였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싱싱한 참치 10kg 이상을 항상 얻었습니다. 집에서 개를 4마리나 키웠는데요. 참치 뼈다귀를 삶아서 개들에게 먹이니 돈도 안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얻어먹은 참치를 서울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우리가 낸 월세 10배는 들 것입니다. 저희 집에 봉사단원, 정부 인사, 공관 직원들을 집으로 많이 초청했는데 싱싱한 참치와 매운탕이 있으니 따로 돈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춘 사장의 공사 5년 후배인 김계동 사장도 피지에 이민을 왔었는데 두루 관계는 얼마나 막역하고 깍듯한지
옆에서 보기도 좋았습니다. 저는 피지를 떠난 이후에 이건주 사장을 만나지도 소식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한번 만나면 그때 정말 고마웠다는 말을 꼭 해야겠습니다. 그 이건주 사장이 준 그 싱싱하고 푸짐한 참치로 우리 가족과 봉사단원의 식욕도 채웠지만 많은 피지 인사들과 피지에 주자는 각국 외교관들에게 한국 음식의 맛깔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한 피지 명예총영사 장우주 장군 이야기인데요. 장우주 장군입니다. 이름도 좋습니다. 장우주 장군님. 1927년생으로 함흥이 고향이며 함흥공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3기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1년 후배인데요. 나이는 10살 차이입니다. 1927년생이니까요. 백골부대장, 국방차관, 남북회담 사무총장, 해외건설협회 회장, 현대종합상사 사장, 현대건설 사장, 육사발전위회 회장, 한미경영원 이사장, 주한피지 명예총영사, 그와 거친 주요 직책만입니다. 하나같이 범상치 않은 직책들이죠. 국방차관회, 현대건설 사장회, 육사발전위원장회, 함흥공고를 졸업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싶어서 친구 한 명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다가 8.15 광복절을 맞았다 합니다. 진군하는 소련군과 같이 앞장서 평양에 왔으나 공산당 행태가 싫어서 바로 월남하고 육군사관학교 3기생을 입관하여 군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6.25 때는 맨 처음 평양과 온산에 입성했죠.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 한미 합동작전에 필요했기 때문이랍니다. 그의 영어 실력은 1964년 국방부 차관보 재임 시 한국군 월남 파병 때 미국과의 조건 협상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어서 거의 우리 제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해외건설협회 회장 때 중국에서 국지관 건설 수준은 다 장우주 장군의 작품이며 이를 지켜본 정지영 현대회장은 그에게 현대종합상사와 현대건설 사장을 맡겨 1977년에 우리나라가 수출 100억 불을 처음 달성했을 때 현대가 업계 처음으로 10억 불 탑을 박정희 대통령부터 수상했습니다. 1996년 12월 피지 수바에서 그를 처음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단 말인가요? 그는 초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그의 신봉자가 됐죠. 그런데 장우주 장군은 제가 하는 일 또한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저를 항상 나이차가 이렇게 만 30살 이상 나는데도 친구로 되어주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해도. 제가 에티오피아 참전기 이 강류를 발간할 때 그의 추천사를 의뢰하니 깜짝 놀라며 어떻게 강류 용사들의 용맹을 알게 되었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장우주 장군은 6.25 때 직접 그들의 전투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에 대한 집념과 에티오피아 군사들의 강류 용사들의 승리에 대한 집념과 용맹과 충성스러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책에 대해서 추천사를 이렇게 멋지게 써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역사적인 기록을 송사장에 발굴을 하여 잘 정리했다고 칭찬도 해줬습니다. 그의 추천사는 나는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의 일원으로 공산주의 침략자들을 물리친 용맹스러운 에티오피아 강력부대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들의 충성심과 용기, 업무에 대한 헌신, 그리고 오직 승리만을 인정하던 강력한 전투력은 정말 대단했다. 강력부대를 비롯한 참용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온 자유 땅 한국은 이제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해 눈부신 경제불전을 이룩하였다. 이 책을 통해 우리 강력부대의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가슴 속에 새기게 될 것이다. 전 백골부대장 장우주 이렇게 써졌습니다. 또한 저 페시메르가 연인을 한 권 증정했더니 또 제가 처음 책 페시메르의 연인을 한 권을 선물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전화를 걸어와서 하도 재미가 있어서 하룻밤 만에 다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우주 장군이 해외건설협회 재직 시에 중동을 매년 출장 갔는데 중동에서 1년에 9달을 지냈기 때문에 그곳에서 펼쳐지는 애절한 사랑에 매료되어서 책장을 중동에서 덮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는 당시 82세였죠. 그러한 열정으로 평생을 산 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항상 영원한 현역이라고. 2008년 2월에 아레비르 니체르반 바르다니 국무총리가 한국에 서울에 와서 서울을 공식 방문했을 때 제가
신라 호텔에서 이 콜카를 대표해서 조찬을 대접했는데 그때 그 말을 했더니 장 장군이 본인이 초대 해외 건설협회장을 1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주로 활동한 무대가 중동에서 중동에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자기 투치 아들이 현재 두바이 금융계에서 활동한다며 자기도 꼭 초대해달라고 해서 저는 아르빌 국무총리 조탄 때 그를 김용표 협력단 본부장과 장기호 대사, 최익봉 특전사 사령관과 함께 제가 초청했습니다. 장 장군도 그런 일도 있고. 근데 2012년 2월에 갑자기 또 구역에서 장 장군에서 전화가 제게 왔습니다. 피지 바이니마라마라 수상이 두바이 가는 길에 인천공항에 6시간 체류하니 같이 가서 영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마이니마라 수상은 쿠데타로 집권하에 문제가 있긴 하였지만은 엄연히 피지 수상이니 피지 명예총영사로 장우주 장군은 안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기꺼이 동행하여 마이니마라 수상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를 만난 바이니마라 수상은 그해 7월 서울에 피지 대사관을 개설 예정이라면서 한국 피지 양국 우호 관계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해 대사관을 서울에 개설했습니다. 피지로서는 11번째 대사관이죠. 큰 예산입니다. 피지로서는. 우리 외교부에서는 공식 방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구도 나오지 않고 귀빈실 사용만 허락했습니다. 바이니마라마라 수상은 현재도 수상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2013년 4월에 돌아오자 장우주 장군은 기다렸던 듯이 저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자선을 집필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감수를 부탁했습니다. 저와 장우주 장군은 수시로 만나서 내용과 목차를 협의하고 초고가 완성된 후 저는 교정도 꼼꼼히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원고를 2014년 1월 중순에 출판사에 보낸 뒤 바로 며칠 후에 2월 4일에 호련 서거하였습니다. 그의 큰아들인 장순웅 카이스트 교수가 한동대학교 총장에 부임하는 날 그랬죠. 그는 생을 치열하게 조국의 방위와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 기록을 완성하자 생의 끈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14년 4월 그 사후에 탄생한 책이 바로 이 책 국격의 그림들입니다. 국격의 그림들. 저는 지금도 그가 보고 싶습니다. 장 장군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천국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충성 초인 장우주 장관입니다. 다음은 김규효 우리나라 병원 원장인데요. 경부고대를 졸업하고 일산에서 가정의학을 개업한 지역사회에서 아주 성실히 봉사하는 가정의학 전문의입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도 관심이 많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부인과 외국여행을 합니다. 1997년 4월쯤에 수바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생명부지의 그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피지에 가겠는데 관심이 있어서 가면서 저한테 피지 사정을 물어보고 또한 피지에서 관광 후에 무엇을 하면 좋겠냐고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병환 참사관과 협의해서 그에게 고아원을 방문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올 때 어린이 여름옷과 학용품을 이민가막 2개 가득 담아왔죠. 저는 그를 안내하여 수바공원을 방문하고 그가 가져온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김규희 원장은 제가 우주비상 근무할 때도 2013년도에 타슈켄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같이 방문하고 선물도 전달했죠. 그는 부인과 같이 사마르칸트 역사 유적지를 관심 있게 구경했죠. 특히 15세기 초에 건축된 울루베그 천문대에서 하루 길이를 오늘날과 거의 같게 측정한 것에 놀라면 당시 우즈베그 발달된 문명에 감탄했습니다. 또한 8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사마르칸트 왕 주기 지하 벽화에 통일신라 사신으로 추정되는 사신 2명이 통일신라 사신 2명이 참석한 것을 보고 그 그림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의 관계가 오래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김 원장, 내가 은퇴하면 김 원장이 관심이 있어 하는 세계 문명 4대 발상지를 꼭 같이 가서 구경합시다. 그렇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 남태평양의 지상낙원 피지에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은 112번째 나라로 기후변화와 직책탄압을 막고 20위기에 물린 남태평양의 나라 투발루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